자, 접선의 방정식은 너희들이 뭐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인 건 다 알 건데, 접선에 떠온 상황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여기서 한번 접선의 방정식을 적고, 뭐, 이 접점을 현재 뭐 보통은 우리가 t로 많이 적습니다. ft가 되고, 기울기는 f't가 되는 거죠.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y는 f't x-t 플러스 ft 이렇게 나올 것이고, 이에 대해서 우리는 x절편을 구해봤더니 x절편은 마이너스 t f't 플러스 ft이고, 뭐 하고 있어? y절편이 맞죠? y절편은 이렇게 될 것이고, x절편은 y에다 0을 넣고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f' 분의 ft 플러스 t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식을 이렇게 적어준 선생님이 한번 적어본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이 실제 문제를 가면 함수의 형태는 지금 다 다를 거 아니야, 일단.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접점의 위치도 다를 것이고 기울기도 다 달라. 근데 y절편과 y절편, x절편의 값은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됐다는 소리거든.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너희들이 x절편, y절편을 구하라고 하면 식을 이렇게 작성을 한 후에 대입을 하는 게 나을 것이다. 외워두면 외워둘 수 있으면 좋을 거고, 특히 y절편은 꽤 많이 나오는 식이니까 외워놔도 도움은 돼. 근데 식 쓰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잖아. 그러지? 외운다기보다는 x절편, y절편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니까 이렇게 식을 적고 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자. 이러면 연산이 조금 더 빠를 것이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적고 요 놈을 집어넣어서 식을 적는다 이 말이야. 됐어요? 여기에 요 식은 좀 불편합니다. 프라임 3차, 2차 분수 형태가 나와. 됐습니까? 근데 요 식은 그대로의 식이야. 그대로의 식이고 우리가 fx가 3차가 많으니까 잘 보면 프라임이 어떻게 돼? 2차 t가 오면 3차 얘는 3차 그럼 얘는 뭐가 돼? 음수차가 될 겁니다. y절편이 음수차 3차가 될 거라고. 엄마 이해되니? 그 말이 무슨 뜻이야? 양수 그림을 3차 그리게 되면 이쪽에서 y절편은 저 위쪽이 될 것이고, 이해되니? 이쪽에서 y절편을 구하면 저 아래가 될 거야. 이 모습 자체는 이 y절편 모습은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 이런 소리입니다. 엄마 알겠니?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가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y절편이 중간에 x축을 거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고,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거리가 나옵니다. 거리. 다시 말해서 거리가 무슨 뜻이야? 절대값 마이너스 t f''t 플러스 ft의 형태가 나올 것이야. 요놈은 원점에서 y절편까지 거리식이니까 요놈이 미분 가능하네 마네 이런 식이 떨어질 거고, 우리가 3차 함수에 대한 접선의 y절편을 구하면 양수점을 잡고 하면 음수 그램이 나올 거고, 반대로 음수를 잡고 하면 양수 그램이 나올 거라는 것은 생각할 수 있겠지. 왜냐면 개수가 달라지니까. 그럼 됩니까? 형태가. 그러면 여기다가도 2차를 넣으면 또 2차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고, 이런 생각이다 이 말이야. 자, 수직인 식선은 여기다 뭐만 기억하면 돼? 기울기 자리에 뭐만 집어넣으면 된다? 역수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역수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됐어요? 접선의 형태가 꽤 중요한데, 접선의 형태는 우리는 그래프가 접선이 뭐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있고요. 접선이 이렇게가 나오는 형태가 있고요. 현재는 이게 다항함수이면 이런 것은 차수적으로 봤을 때 얘가
두 번 만난다는 소리고, 네 번 만난다는 소리고, 얘를 차수적으로 보면 여기 세 번 만난다는 소리고, 다섯 번 만난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얘가 중군이고 사중군일 수도 있는데 아직은 몰라요. 이 그림만 봐서는. 근데 중군, 사중군 나오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삼중군 이상이 돼. 삼중군, 오중군일 때 이런 모습이 나올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식을 모습을 봤을 때 이런 식을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fx-gx라는 식은 x 뭐 a라고 하면 x-a의 제곱 뭐 qx 이렇게 작성이 될 거고, 이 식은 요놈의 식은 x-a의 세제곱 qx가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얘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얘가 이 접선에 대해서 꺾이면, 한쪽 방향이 꺾이면 꺾이게 되면 미분 가능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꺾이게 되면, 대칭이 되면 미분 가능이 된다 이거지. 이 접선에서 우리가 어떤 꺾임이 발생하면 그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식으로 많이 등장을 시킬 거다 이 말이에요. 식으로 어떻게 등장시킬 거냐면, 이 그래프는 항상 얘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지. 이 그래프는 항상 크다 이 말이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식으로 적어보면, 왼쪽에다 적을 거니까 그래프 모습, 자, 이러한 식이 나올 겁니다. fx라는 함수가 있을 것이고, y는 gx라는 함수는 접선입니다. 뭐 접점은 x가 a에서 접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지. 그럼 너희들이 이렇게만 나오면 그림을 떠올려야 된다 이 말이고, 그 떠올린 그림은 이 두 가지 그림 중에 하나가 떨어질 거라는 거야. 됐니? 그래서 새로운 함수 hx라는 함수를 우리는 이렇게 쓸 거라고. 얘가 fx이고 얘가 fx가 되고 얘는 gx가 된다 이 말이에요. x가 a보다 작고 x가 a보다 크고, 거꾸로 뭐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겠지. 그러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지금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넘어갔다 이런 소리가 되겠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니?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흐름 이해됐습니까 지금? 됐어요? 자, 접선이라는 말을 지웠습니다. 접선이라는 말을 지웠어. 그러면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 gx라는 함수가 있겠지. 그러면 a를 기준으로 왼쪽은 f가 되고 오른쪽은 g가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얘가 어떻게 된다고? 두 개에 대해서 뭐 얘가 미분 가능이 된다면 어떠한 상황일 건지에 대한 생각이라고. 그럼 그래프가 지금 fx가 있고 gx가 있으면 당연히 두 개가 뭐가 돼야 돼? 첫 번째 상황은 연속이 돼야 되겠죠. 연속이 돼야겠지. 뭔지 알겠지? 연속이 되고 두 번째 상황은 뭐 해야 돼? 미분 가능이 돼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야 말이 되겠지. 우리가 아는 fx 식이라면, fx 식하고 gx 식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물론 3차, 2차, 1차 나올 수도 있고 3차, 1차가 나올 수도 있고 2차, 2차가 나올 수도 있고 3차, 2차가 나올 수도 있어. 그렇지? 현재는 직선을 우리가 접선을 1차로 봤을 때는 둘 중에 하나는 1차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얘가 예를 들어서 1차라고 한다 하면 우리는 이러한 것이 접선 상황이 된다 이런 상황이 접선이다 이 말이 되겠죠. 뭔 말 이해됩니까? 이해됐어? 어떤 말인지 이해되니? 자, x가 a보다 작을 때는 fx가 gx보다 커요. x가 a보다 클 때는 fx가
gx가 더 커요. 되니? 근데 y는 fx랑 y는 gx가 말로 표현될 수도 있고 식으로 표현될 수 있고 뭐 이렇게 작성하겠습니다. 요거는 말 안 해도 되겠네요. x가 a보다 작을 때는 f가 더 커요. x가 a보다 큰 범위에서는 gx가 더 크대요. 그렇다는 말은 그래프가 역정이 됐다는 소리잖아. 이렇게 역정이 됐다는 소리잖아요. 역정이 됐다는 소리야. 그러지? 근데 변화율이 같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야? 접하는 상황이었을 거다 이 말이죠. 역정이 됐는데 접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니? 뭐라고? 역전이 됐는데 접하는 거라고.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역전이 됐는데 접하는 상황은 그래프가 이렇게 와가지고 접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가로질리는 이러한 삼중근의 형태가 등장을 했다 이 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접선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알겠니? 그 다음 접선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러한 접선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이것도 접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접점은 나왔는데 그 교점이 다른 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접선 상황이 될 거다 이거지. 식 자체는 우리는 P점을 안다고 하면 P를 쓸 것이고 모른다고 하면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것이고 A점을 출발해서 그래서 그래라 이 말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접선 상황은 이러한 접선이 있겠죠. 요 상황을 알파 베타로 놓는다고 하면 요 식은 fx 마이너스 gx는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qx 이렇게 놓는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니? 실제상 fx 마이너스 gx 현재는 4차니까 qx가 되질 않겠죠? 4차니까 현재 모습 4차니까 4차까지밖에 안 나오고 5차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4차에서 마무리될 거야. 이놈은 뭐 A 이렇게 작성하고 식을 이렇게 먼 식이 많이 등장시킨 식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어요? 자, 이러한 접선이 나왔다 하면 그 접선과 이 접선이 나오면 이 접선과 평행한 선이 분명 어딘가 있습니다. 접선이 나왔다 하면 접선과 평행한 선은 어딘가 분명히 있을 거야. 분명히 있어? 분명히 있으면 이 교점과 접점 사이에 관계가 있게 돼 있습니다. 접선이 있고요. 접점이 있겠죠. 접선과 평행한 선을 긋게 되면 교점이 발생을 할 건데 교점 없는 선은 사실 쓸모없는 선이야. 알겠니? 그래프와 교점이 발생하는데 그 교점 간의 관계는 관계성이 분명히 있다는 소리입니다. 분명 관계가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관계가 있습니다. 접선과 평행한 선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선들은 원래 접선의 위치적 특징과 관련성이 분명히 있다는 소리가 되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좀 더 공부하면 이제는 요놈의 위치도 판단을 할 수는 있어요. 이게 1대 루트 2입니다. 그것은 이제 4차 함수 배우면서 하는 거라고. 그러지? 이 식을 F 따로 G 따로 보면 직선이 이렇게 틀어져 있지만 얘를 F-C로 하면 그 식이 이제 X축으로 갑니다. F-C로 하면. 그래서 우리는 X축에 대한 기준으로 해서 이런 함수들을 공부를 하고 나면 이러한 현상이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림적 상황과 식으로 연결할 수 있으면 우리는 대부분 마무리가 될 건데 실상은 접선에 대해서는 볼록성이 참 중요합니다. 접선에 대해서는 볼록성이 참 중요해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두 가지의 볼록성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 아래로 볼록인 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요 라인 위에서 내가 접선을 그리려고 해요. 그럼 여기는 몇 개? 0개. 여기는 접선이 몇 개? 1개. 여기는 몇 개? 2개. 2개. 무조건입니다. 모든 볼록성을 갖고 있는 애들은 볼록한 이쪽은 2개고 이쪽 고점 위에는 1개고 여기는 0개야. 근데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볼록성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볼록성이 바뀐단 말이야.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고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 바뀌게 되지. 그런 점 우리는 변곡점이라 말을 해. 그러지? 변곡점이 어딘가에 발생이 될 수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곡선이 변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요 보라색 볼록성만 본다고 하면 요 라인에서 여기서 몇 개가 되고 0개가 되고 여기서 1개가 되고 여기서 0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2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0개, 1개, 2개 보라색만 본다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 2개가 이러한 변곡점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달라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원래 노란색이 이렇게 생긴 그래프였어. 그럼 여기는 몇 개고 0개고 얘가 1개고 2개였잖아. 근데 2개의 접선이 여기에서는 이렇게 2개고 점이 밑으로 가면 더 접점이 더 양쪽으로 벌어집니다. 더 내리면 이게 더 벌어질 거야. 이렇게 더 벌어질 거야. 계속 벌어질 거라고. 2차 함수 생각해봐. 2차 함수 가운데 축에서 접선을 이런 식으로 그리다 보면 점점 그래프가 급해지면서 접점의 위치가 더 벌어지게 돼 있단 말이야. 멀어지게 돼 있어. 이해되니? 그런데 지금 곡선이 아래를 볼록이 끝까지 다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래프가 끊겼습니다. 여기서 끊기게 되면 접점이 여기가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 되는 거지. 그래프에서 끊겨버리면 그래프 이렇게 있으면 접선이 이쪽 가면 접점이 여기 있으면 2개를 그릴 수 있었어. 그니 그래프가 달라지면서 이제 그래프가 그래프가 중간에 잘리게 되면 교점의 개수가 왼쪽은 있지만 오른쪽은 교점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한테 이 접선의 개수를 그릴 때는 아주 중요한 선이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이라 해서 변곡접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변곡접선이에요. 자, 그래서 변곡접선이 발생을 함으로써 영역이 다시 나온다 이 말이지. 그럼 아까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면 아래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있어가지고 요 점이 경계로 개수가 달라졌지. 그리고 변곡접선이 생김으로써 다시 2개 영역이 되니까 요 그래프랑 변곡접선이 영역이 발생해서 접선의 개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 위치는 요 라인을 통해서 개수가 달라질 것이고 위로 볼록은 요 라인을 기준으로 변곡접선이 달라진데 이게 변곡접선이 발생하면서 영역이 또 달라졌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의 개수가 다를 것이고 그래프 위에 있는 점
그래프 위에 있는 점, 변곡 접선 위에 있는 점의 개수에서 접선의 수가 달라질 거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이해되니? 그래프가 좀 어렵더라도 요 선이 있으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점이 그래프가 중간에 끊어졌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프가 이렇게 끊어졌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몇 개? 0개, 여기가 1개, 여기가 2개, 여기까지 2개. 끝점이 없으면 1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왼쪽만 있고 오른쪽 없으면 여기가 1개가 떨어진다는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변곡 접선이 접선의 개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변곡 접선의 변곡점에 대한 역할 첫 번째가 변곡 접선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접선의 개수, 접선 개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개수가 몇 개에서 몇 개를 변한다 하면 두 군데야. 개수의 변화 지점이 어디냐면 그래프 위, 그래프와 만나는 점, 그 다음에 변곡 접선과 만나는 점에서 개수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제 조건을 줄 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 주겠지. 이렇게 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주든지 둘 중에 하나 줄 거라고. 보통 이게 더 많이 주겠지. 3, 뭐 0, 뭐 이렇게 많이 줄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개수만 구하라고 하면 뭐만 생각하면 돼? 변곡 접선 그려놓고 요 라인과 만나는 점 개수 세버리면 접선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요게 모든 그래프의 논리야. 요 논리가 모든 그래프의 논리. 알겠니? 근데 특히 3차 함수에서는 이렇게 될 거라고. 여기까지 되니?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요놈의 3차 함수라고 하면 개수가 양수도 음수는 관계없습니다. 왜 음수를 그리지? 아래로 블록부터 출발해서 음수 그래프를 그렸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요놈을 접선의 개수가 나오면 변곡 접선을 그립니다. 됐니? 그러면 그 영역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질 것이고 우리는 여기는 이쪽은 0개, 이쪽은 원래 2개였어. 이쪽은 원래 2개였는데 여기 잘렸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하나밖에 이쪽이 없고 이쪽 하나밖에 발생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 하나에 3차 함수는 대칭적이니까 여기 하나면 여기 하나에 그 다음에 그래프 위에 있는 점,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은 원래 몇 개였어? 원래 하나였지. 원래 하나였고 이쪽에 원래 하나 남은 거야. 그래서 여기는 2개. 그 다음은 3개. 개수가 보통 1개씩 넘어갑니다. 여기는 그래프 위에는 여기는 이쪽이 1개, 이쪽이 1개. 그리고 변곡 접선 마무리 1개. 그래서 여기가 2개. 그래프는 대칭적이니까 딱 한 군데 안 했습니다. 여기 안 했습니다. 여기. 여기는 하나밖에 없다 이거지. 자, 특이한 위치가 있어요. 변곡점 뭐냐면 그래프 접선,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중에 접선을 하나 그릴 수 있는 데는 현재 그림상은 변곡점밖에 없는 거야. 원래 하나였는데요. 그게 아니야.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2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지?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아래로 볼록에 있었다면 여기서는 하나. 됐니? 그러면 이 점에서 위로 볼록의 부분을 그래프를 그릴 수 접선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 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변곡점은 이쪽에서도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고 이쪽에서도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라고. 근데 2개가 하나고 일치를 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되니? 이건 당연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그래프가 나오더라도 이건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래프 자체가 약간 우리가 접선이 잘 안 보이게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너희들이 잘 못 그리는 데가 이런 데 잘 못 그려. 이런 데 잘 못 그려. 이런 데 몇 개 그려야 돼? 3개를 그렸는데 3개가 하나, 둘은 보여 지금 둘은? 하나가 안 보여. 하나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가 있어. 여기. 이게 안 보이는 이유는 당연히 뭐겠어? 우리가 그래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변곡 접선을 그리다 보면 여가 몇 개가 나와야 될 건데 안 보인다. 우리가 못 찾고 있는 중이라고. 이런 데를 못 찾는다 했어요. 말했어요. 여가 있어 여기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적인 상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기울기가 이제 개수가 1개, 2개, 3개 이렇게 늘어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그 기울기를 가지고 놀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부호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부호 판단은 하나가 0이 있는 거야. 이제는 그래프가 지금 총 보통은 부호 판단을 해주라는 것은 3개짜리. 이 3개짜리는 여가 영역이 3개거든. 3개. 그럼 3개가 어떻게 될 거냐? 여기서부터 가면 현재는 요거는 외운다기보다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해한다가 맞아.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다르고 왼쪽 다르고 오른쪽 다를 거니까. 되니? 여기서 그릴 수 있으면 요놈은 지금 3개를 그려야 되는데 당연히 이쪽 위로 볼록에 2개를 그렸어.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그린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려야 돼. 원래 2개 다 양수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리고 왼쪽 그래프 아래로 볼록에 하나를 더 그릴 수 있어요. 됐니? 그래서 현재 그림상을 보면 요놈이 뿔뿔뿔이야. 다음 요 라인은 하나가 0이 됐어. 0 양수. 그러면 당연히 그 밑에는 0이 음수로 바뀌었을 거야. 0이 플러스가 0을 지났으니까 음수로 바뀌었겠지. 누가 음수로 바뀌었어? 아까 0으로 했던 놈. 요놈이 양수했다가 얘가 0이 되는 요놈이 이제 요놈이 음수로 바뀌었을 거고 나머지 양수는 똑같은 거라고. 그 다음은 빨간 라인에 다시 걸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돼? 요놈이었으니까 음수, 양수 0이 되네요. 음수, 양수 0. 그러면 0이 지난 것은 그 밑에 간 것은 0이 넘어간 게 음수야. 순서 잘 지켜야 돼. 위치상. 요거 순서는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있어서 선생님이 가까운 쪽부터 2개 먼저 했고 하나를 나중에 썼습니다. 외운다기보다는 요 라인을 경계로 0을 경계로 다시 부호 변화가 지금 발생했다. 요 개념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곡선의 개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됩니까? 나머지는 뭐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이건 잘해. 네? 잘해. 우리가 이제 못하는 것은 곡선 밖에 있는 점에 있어서의 접선입니다.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점의 용도가 있잖아. 점의 용도. 그래프가 있고 이건 하나의 그래프이시고 외부의 점이 하나가 나왔어. 뭐 A, B가 나왔어. 이 점의 용도가 뭐냐 이거지. 그러면 이 점의 용도는 그래프와 관련돼서 그래프 위에 있는 특별한 점이 있으면 연결하는 용도가 있을 것이고 그래프가 직선적인 부분이 있으면 수선하는 용도가 있을 것이고 그래프가 곡선이면 접선의 용도가 있겠지. 이렇게 이해되니? 그러면 이렇게 쓰다 보면 이렇게 뭐가 발생해? 접점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점이 하나 주어졌고 그래프 위에 특별한 점이 있으면 우리는 연결을 할 거고 수선을 그어볼 거고 접선을 구어볼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해됐습니까? 아니요. 수선은 없는데요. 수선은 있긴 있습니다. 자, 수선이 어디가 수선이냐면 나는 예를 들어서 얘가 수선이라고 나 생각하고 그었어. 됐어? 뭐 그림상은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내가 수선이라 그었어. 그럼 이게 수선임이 확인을 한다면 수선이라고 그었으면 그래프랑 이렇게 접점 교점이 발생할 거야. 그 접선에서 뭘 그어보면 접선을 그었을 때 요게 수직이 나오면 요놈을 수선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됐니? 그 수선이 점에서 곡선까지 거리가 제일 가까운 점이야. 됐니? 점에서 곡선에 수선이란 용어는 없어.
어떻게 용어를 말을 할 거냐면 가장 가까운 거리 이런 식으로 설명해 줄 거라고 해.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이러한 의도를 갖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고래프에는 점이 발생하면 거기서 접선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두 점을 연결한 선이 있을 건데 그게 수직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뭐 내용이 나올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의 의도를 이해해서 써야 된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리고 이 점이 나오고 점이 두 개 나왔지. 이 두 점이 나왔으면 당연히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기울기는 뭐 t-a든 뭐 a-t든 관계없지만 기울기를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이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더라 이거지. 그렇지? 그래서 총 세 가지입니다. 직선의 기울기, 두 점의 평균 변화율, 곡선의 순간 변화율. 이게 문제에서 정보가 있어. 기울기를 의미하는 정보가 있단 말이야. 그 정보를 알면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어. 뭔 말인지 알겠니? 이해됩니까? 예시 하나만 들어줄게요. 곡선이 y는 2x 플러스 2라고 접한대요. 곡선은 뭐 나왔을 개수가 좀 부족하게 나왔을 수도 있지. 그러지? 접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점이 있겠지. 이 점은 a, 2a 플러스 1이면서 fa가 되겠죠. 그러잖아. 이 점은 a, 2a 플러스 1을 점이 나왔다 하면 그래프 y좌표 나왔고 그 그래프에 당연히 대입을 해야 되겠고 우리가 또 아는 사실은 뭐야? 얘를 미분했더니 뭐가 나와다? 2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래프 문제에서 그림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기울기적 상황을 말해주는 분명 요소가 있으면 그 식을 이용해서 푸는 게 빠르다고. 그래서 우리는 외부의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 요 식으로 문제를 풀면 조금 더 빨라집니다. 요 식으로 풀면 조금 더 빨라져. 이게 이렇게 풀었을 때 안 되는 게 한 10개 중에 한두 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 식이 잘 안 먹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 정도만 알면 너희들이 대부분 상황적인 부분 다 판단을 했을 거라 보고 있고 공통 접선을 가진다는 것은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하나가 있고 이 자아냐 그냥 곡선이야. 이렇게 되는 상황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하나가 있어요. 아래쪽이 당연히 어렵게 보이죠. 자, 아래 문제가 좀 어려울 건데 자, 위에 문제는 쉬워요. 요 점을 t, ft는 gt 식 하나 나왔고요. f't는 g't 해서 두 번째 식이 등장한 겁니다. 이건 쉬워요. 밑에 것이 좀 어렵습니다. 자, 밑에 거는 자, 첫 번째는 풀이 첫 번째는 곡선의 특징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곡선의 특징이 있는가? 두 곡선의 특징. 이렇게 써놓을게요. 두 곡선의 관계입니다. 두 곡선의 관계. 그 관계는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것이 평행 이동이 있고요. 점대칭이 있습니다. 평행 이동, 점대칭. 평행 이동했다는 말은 그래프 이렇게 평행 이동하면 평행 이동의 방법대로 이놈의 기울기가 형성되는 거라고. 이렇게 나오면 이 접선은 기울기가 당연한 거야. 왜 당연하냐면 여기에 있는 꼭지점이 있고 요놈의 꼭지점하고 요놈의 꼭지점이 이동한 관계가 접점이 이동한 관계하고 똑같아. 이해되니?
이게 꼭지점의 이동 경로가 그 기울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대칭성은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얘가 점의 대칭, 얘가 대칭 그래프가 똑같은 그래프면 얘가 점 대칭성을 갖고 있어. 그러면 요놈의 꼭지점과 요놈의 꼭지점이 분명 점 대칭점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니? 대칭점을 갖고 있어. 그러면 꼭지점 중점을 잡아가지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 두 개가 우리가 원하는 직선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보이면 이렇게 푸는데 안 보이면 어쩔 수 없어요. 안 보이면 어쩔 수 없어. 얘를 S라 잡고 얘를 T라 잡고 식을 적습니다. 두 개의 접선을 그릴 거야. F 프라임 S X 마이너스 S 플러스 FS Y는 G 프라임 T X 마이너스 T G 프라임 T 뭐 한 거 없어요? 예? 접점 넣고 접선 구하고 두 개의 접선이 어째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 쉬었다 할게요.